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성동구에서 확진된 이른바 깜깜이 감염자로 성동구 일대가 불안감에 휩싸인 데 이어 종로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환자는 서울대병원에 격리 중인데 질본에 따르면 이 환자는 폐렴 환자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지역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동구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청 산하 모든 공공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상계역에서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올해 안에 착공할 전망입니다. 이르면 2025년 개통 가능합니다. 민주당 광진을 선거구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미래통합당 오세훈 예비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노후된 지역 환경 개선과 광역교통망 사업이 이슈로 떠오른 송파병 선거구를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성동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78세 남성으로 해외 여행력이나 기존 감염자와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고열 등의 증세로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뇌과를 방문한 78세 남성 이모 씨. CT 촬영 결과 폐렴으로 확인됐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판단돼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19일 새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동구 사근동에 거주하는 해당 남성은 해외 여행력이나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양대 병원 측은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하고 응급실 등을 폐쇄 후 방역 작업 중입니다. 어디까지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잠정 상태라서 성동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최초로 알린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19일 오전 구청사와 주민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과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모두 임시 휴관시켰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들 사정상 긴급 보육을 실시 중입니다. 엄마 아빠는 집에 있으면 집에 있고 돌봐해주는 사람 없으면 보내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죠. 네. 폐쇄를 아예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임시 휴원을 저희가 여기 안내를 지금 붙였고요. 성동구는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19일 현재까지 해당 남성의 이동 경로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질병관리본부는 늦어도 20일까지 경로 파악을 완료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영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지역 채널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속보 자막을 내보내는 등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딜라이브를 비롯한 지역 채널은 앞다퉈 특별 보도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감염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24시간 속보 자막을 내보내는 등 코로나19 관련 발생 현황을 속도감 있게 전달한 것입니다. 지역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빠르게 그렇게 저희가 그 지역의 현안을 담아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지역 채널에 대해 정부는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하면서 국민들이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 무엇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채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방송사업자의 장점을 살려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도 대응해가지고 지역 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대응 요령을 잘 알려주셔서 지역민들이 많이 안심하고 국민들도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딜라이브를 비롯한 지역 채널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전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관련 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외 코로나19로 빚어진 과도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뉴스 등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지역 경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상계역과 왕십리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안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오는 2025년 개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 계획을 승인 고시한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사업 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로부터 착수계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착수계는 정식적으로 공사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하기 전에 각종 행정 절차를 해야 되고 그걸 정식으로 시작하겠다고 사업자가 내는 게 착수계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볼 땐 정식적으로 이제 착공이 시작되는 거죠.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 측은 교통소통 대책 심의와 도로공사 심사, 도로조명 허가 협의 및 부지 보상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빠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아니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 추진 13년 만에 연내 첫 삽을 뜨고 2025년쯤이면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상계역부터 왕십리역을 잇는 사업입니다. 총 13.4km 구간, 정거장은 16개가 들어섭니다. 개통될 경우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22분 내로 오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주변 주민들은 경전철 역사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착역을 상계역에서 마들역까지 해달라는 건데요. 강북권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주민들이 동북선 경전철 종착역을 상계역에서 마들역으로 연장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민 다수가 교통 약자인 노인인데다 무엇보다 강북권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 다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걸어다니니까 제일 불편해. 날도 춥고 그러니까 더. 주민 여론에 힘입어 최근에는 동북선 마들역 연장 추진 위원회도 결성됐습니다. 한 달간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주민 2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마들역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건 어차피 주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 교통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환승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는데 추진위는 면담 결과 서울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선 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균형 발전의 시작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반 시설이 완충되어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구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2,000명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진위 측은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진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들역 연장에 대한 BC 분석, 즉 사업성도 낙관적이라고 설명하며 최종 결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병선거구입니다. 송파병은 거여, 마천 등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 문제와 위례 신도시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선거구입니다. 송파병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이번 총선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태윤영 기자. 네. 먼저 송파병 지역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예, 송파병 지역은 송파의 동남부 지역에 속합니다.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 장지동과 위례동 등 모두 10곳의 선거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특히 거여동과 마천동은 1960, 70년대 청계천 개발로 이주민들이 정착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서고 쪽방촌이 형성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어느 곳보다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위례동의 광역교통망 사업 이슈도 관심거리인데요. 위례 신사선과 트램의 조기 착공을 두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또 성동구치소 옛 부지와 중앙전파관리소 개발 현안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이슈입니다. 예.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이 많은 만큼 이 후보들에 거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심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송파병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나섰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 남인순 의원이 최근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유세 활동을 자제해왔지만 3선 달성을 위한 출발선으로 얼마 전 지역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여기에 정권의 세대교체를 목표로 30대 여선웅 예비후보가 함께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5명이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성용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지역에서 유권자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세용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와 이종식 동국대 연구 초빙 교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총선 레이스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영선 전 의원도 미래통합당 출범 이전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최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출마를 공식화하며 총선 레이스에 합류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1호 인사였던 만큼 안철수계로 분류됩니다. 김 교수는 이후 보수통합 자문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미래통합당으로 송파병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출마 선언문에서 중도보수 통합의 견인차로서 또 정권 심판의 기수로서 한강벨트의 마지막 험지 송파병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 밖에 19일 오전 9시 기준 바른미래당에서 차성환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우리공화당에서 1명,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예. 자, 지역 현안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공약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지역 공약들을 살펴볼까요? 네, 지역 이슈가 다양한 만큼 공약을 비교해보는 게 이번 송파병 선거구의 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낙후된 거여마천 지역의 발전 방향성과 위례 광역교통망 사업 등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높았습니다. 먼저 현역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례 트램 사업을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바람대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선웅 예비후보의 경우 선거 승리 후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또 소카에서 몸담았던 경험을 살려 지역을 스마트 혁신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거여마천 지역을 성동구치소와 중앙전파관리소로 한데 묶어서 스마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김성용 예비후보는 거여마천 지역을 위례동 그리고 장지동과 함께 권역별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거여역을 송파의 사당역으로 만든다는 것인데요. 위례 신사선과 과천선, 트램 그리고 문정 거여 순환선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여역이 중심이 된 환승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식 예비후보는 공학 박사 경력을 강조하면서 거여마천 지역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드론과 로봇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인 청년 허브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세용 예비후보는 성동구치소 옛 부지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근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면서 성동구치소 옛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송영선 전 국회의원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김근식 교수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차성환 예비후보는 당 문제가 해결되고 거처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가 다양한 만큼 이 공약의 차별성도 중요해 보입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송파병 살펴봤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진 을 선거구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이미 1년 전부터 이 지역을 돌며 터를 닦고 있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예비후보와 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진보 진영의 수성일지, 첫 보수 진영의 승리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진을 선거구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은 올해 40세로 KBS 아나운서로 활동했고 청와대 부대변인을 거쳐 지난해 4월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사표를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정 전 대변인에 대해 국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공감 정치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전략공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13일 미래통합당에선 이 지역의 오세훈 예비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올해 59세로 변호사 시절을 거쳐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후 민선 4호대 서울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고민정 전 대변인의 전략 공천에 대해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거가 여야의 정책 경쟁을 통한 해법 모색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5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지난 6번의 총선 모두 진보 계열이 승리한 광진을 선거구, 추미애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고민정 전 대변인의 수성일지, 전 서울시장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오세훈 예비후보의 첫 보수진영 승리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서울 마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마포갑 선거구에 대해 2인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한 명이 컷오프된 상태에서 현역과 정치 신인 간의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포갑 선거구에 대해 2인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경선 후보자는 노웅래 현 의원과 김빈 예비후보, 당내 중진과 정치 신인 간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당내 중진입니다. 출판 기념회에 이어 최근에는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치고 선거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력이 많은 만큼 마포의 발전을 중단 없이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 밝히고 있습니다. 마영성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마포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포의 변화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되고 있는데 이 변화를 계속 완성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마포를 잘 아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 변화를 일궈온 이 노웅래가 이 변화를 완성해야만이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 김빈 예비후보는 30대 여성으로 정치 신인입니다. 디자인 전문가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청년 후보인 만큼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을 피력하며 젊은 피 수혈로 당의 활기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AI며 자율주행차며 시대는 이미 미래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는 정치는 어떤가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그런 의문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과연 민주당의 미래는, 그리고 정치의 미래는 과연 누가 끌고 가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청년 정치인, 그리고 유능하고 젊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한편 경선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로 집계됩니다. 미래통합당은 3파전입니다. 강순규 전 의원과 박강수 전 마포구청장 후보, 김우석 당대표 특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강순규 전 의원은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며 맞선 박강수 예비후보와 김우석 예비후보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최근 당내 면접을 마쳤고 새로운 보수단계 후보가 없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중에서 최종 후보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마포갑 선거구는 바른미래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3명이 예비후보 등록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4.15 총선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시작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용산구가 전국 최고의 공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1차 공천심사에서 용산이 경쟁률 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고 경쟁률입니다. 심사 신청자는 권영세와 황춘자 예비후보를 비롯해 총 6명의 용산구 예비후보입니다. 여기에 김광만 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와 이강원 전 한나라당 당대표 특보, 그리고 이일현 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변호사이자 방송인으로 알려진 임윤선 씨도 비공개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통합당은 앞으로 경선을 거쳐 용산 후보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천 신청자 10명 중 절반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명이 또 컷오프되고 3명이서 최종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찌감치 용산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공천을 끝마쳐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일정이 시작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에선 일부 전략지역에서의 경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산이 경선 지역으로 재선정된다면 5파전이 예고됩니다. 이 가운데 민중당에선 지난 4일 김은희 예비후보가 용산 후보자로 뽑혔습니다. 정의당에서도 투표 과정을 거쳐 다음 달 6일 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공화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지역구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자신의 사생활 논란이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작은 논란조차 당에 누를 끼칠 수 있다며 심경과 함께 불출마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훈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일찌감치 예비후보도 등록해 재선을 준비했지만 사생활 논란으로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네, 앞서서 서울 종로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해드렸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간담회 3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미술학원 선생님도 어린이집 선생님도 확진자에 포함된 가운데 이 불안감은 비단 이곳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